안녕하십니까.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내 몸 알아가기 23번째 시간으로 전신순환의 스위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. 어디가 전신순환의 스위치일까요? 네, 오금입니다. 오금이 어디를 의미하는지,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아시죠? 오금은 겁이 나거나 잘못한 일들이 들킬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불안하다고 할 때도 오금이 저린다고 말하잖아요. 오금은 무릎 뒤편 한가운데입니다. 한방에서는 위중혈이라고 그러고 이 위중혈이 요통과 좌골신경통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혈자리라고 그랬죠. 오금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 통증이 유발됩니다. 허리와 골반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. 무릎 통증, 움직일 때마다 시큰거리고 욱신거리고요. 그 다음에 하체순환 저하, 하체순환, 발이 자주 저리고 붓는 느낌, 하체순환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전신으로 순환이 되지 않는 거죠. 하체 혈액이 빨리 몰두 올라가니까. 그 다음에 오금에 물혹이 생겨서 뻐근하면 그걸 우리가 베이크낭종이라고 부르네요. 그럼 내 오금은 괜찮은가? 자가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. 유연성 체크. 땅에 앉아 다리를 펴고 발끝을 무릎 쪽으로 당겨서 오금이 바닥에 닿는지 확인합니다. 그 다음에 순환 체크. 발목 펌핑 한 20회 정도 하고 난 뒤에 오금이 묵직하고 저리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. 압통 체크. 오금 한가운데를 지그시 눌러서 통증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겁니다. 부종 체크. 거울 앞에 서서 양쪽 오금 모양을 보는 거죠. 둘 개 다 부었는지 아니면 한쪽만 부었는지 볼 수 있죠. 그 다음 보행 체크. 걸을 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고 구부러지는지 펴지는지 잘 펴지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거죠. 이걸 잘 확인하셔서 대처하셔야 됩니다. 그럼 오금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데 그렇게 오금이 중요한데요? 혈관이 있습니다. 오금동맥, 설화동맥, 설화정맥, 동맥과 정맥이 지나가는 통로예요. 그 다음에 신경이 있습니다. 좌골신경 분기, 발과 다리로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들이에요. 그 다음에 림프절이 있습니다. 림프절이 뭐 하는 데는 잘 아시죠? 면역세포, 집결지라고 보면 되고요. 독소와 염증 물질을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신순환하고 관계가 있죠. 혈관과 림프절이 있으니까요. 오금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혈액순환 개선이죠. 허리 통증 예방입니다. 왜 그런지 모르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. 그러면 오금을 눌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그 다음 무릎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이죠. 오금 동맥과 정맥은 하지 혈액 공급하는 데 중요합니다. 대퇴동맥에서 이어져서 무릎 뒤를 지나며 종아리 및 발로 혈액을 운반하는 핵심 통로입니다. 그 다음에 하지 혈관 분지, 무릎 아래에 앞뒤, 경골동맥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하태부에 혈액을 공급합니다. 그렇게 전신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. 구조적 중요성은 무릎 관절의 굽힘과 편한 동작 중에도 안정적으로 혈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변 근육 및 인대 구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. 임상적으로 뭐 때문에 중요한가? 설화동맥이 막히거나 유성변화, 설화동맥류가 생기면 다리 허혈을 유발할 수 있어서 하지 혈류장애 진단에 매우 중요한 혈관입니다. 그럼 오금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떤 일을 피해야 될까? 그런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쪼그리 앉기. 금방 한번 쪼그리 앉았다 일어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좀 긴 시간 동안 쪼그리 앉아 있으면 문제가 된다. 그 다음에 다리 꼬고 앉기. 많은 사람들이 앉을 때 다리를 똑바로 이렇게 하고 앉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대부분 다 다리를 꼬는 것 같습니다.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무릎을 뒤로 과신전하기. 무릎을 뒤로 너무 쫙 뻗는 거 안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양반 다리로 장시간 바닥에 앉아 있고요. 그 다음에 갇힌 자세로 2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이 혈류가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들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어금 건강을 위한 바른 생활 습관, 가장 중요한 게 어금 스트레칭 하기입니다. 그 다음에는 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. 같은 자세로 2시간 이상 앉아있지 말 것. 혈액순환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이고요. 다리 구부리고 잠자지 않기. 이렇게 옆으로 놓으면 다리를 구부리게 됩니다. 수면 중에 어금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신발을 신는데 키가 좀 작더라도 하이힐 신발 신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종아리 근육이 단축되고 어금이 긴장되기 때문이죠. 그 다음에 딱딱한 의자에 장시간 앉아있지 않기. 어금이 눌려서 저림 현상 일어날 때 이렇게 막 다리 저리다고 느끼게 되죠. 그럼 어금 스트레칭은 어떻게 하는 것이 편하고 좋을까요? 일상생활에서 조금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누워서 한쪽씩 다리 들기.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한쪽씩 다리를 드는데 반드시 허리는 땅에 붙이고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발끝을 당긴 채 한 20-30초 유지했다가 또 다른 발을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몇 번을 하면 좋습니다. 그럼 서서 발 올리기. 직장에서 이렇게 틈틈이 할 수 있는데 의자에 발을 올리고 허리를 곱게 세워서 앞으로 쭉 숙이면 다리가 쭉 당기지요. 다리 뒷부분이. 그 다음에 상체 숙이기인데 보통 서서 집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는 좀 그렇지만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할 수 있는 것이 서서 상체를 숙이면서 어금이 펴지는 것을 느끼는 상태에서 멈추고 한 20-30초간 유지합니다. 이때 한 90도 이상 상체가 숙여지면 쫙 당기는 느낌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앉아서 발끝 당기기. 저녁 취침 전에 하면 좋습니다. 어금이 바닥에 닿도록 의식하며 한 20-30초간 유지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4가지 동작을 시간 날 때마다 조금 하시면 어금 전신 순환 스위치를 켜는 것이니까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겠죠. 자, 어금 마사지, 스트레칭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동작을 했든 간에 엄지로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한 20-30초씩 양쪽을 마사지 해주면 어금 스트레칭 한 것이 좀 더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함으로 지금까지 몰랐던 전신 혈액순환의 스위치를 켜는 동작을 하시면 여러분 건강이 훨씬 더 좋아지시리라고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